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0일 한국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개발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양산 1호기 조립 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자동화 공정 도입으로 조립 과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적기에 납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KF-21의 최초 양산 계약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계약 금액은 항공기, 엔진, A사, 레이더를 합쳐 약 2조 6,320억 원입니다.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는 시점에 놓인 나라들로부터 KF-2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미의 페루 역시 그중 하나의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와 페루 정부는 페루 현지의 FA-50 부품 공동 생산을 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중남미 경공격기 시장에 FA-50이 홍보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KF-21 수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야말로 한국 전투기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가 될 계약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페루는 전투기 교체 사업에서 F-16과 스웨덴의 그리펜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최근 폴란드의 FA-50 수출 모델 블록20의 공대공 능력, A사 레이더, 연료탱크 추가, 공중급류 능력 등을 확인하자 한국의 FA-50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한국은 페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을 적극 홍보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서 곧 양산되는 KF-21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과연 그 나라는 어디인지, 그리고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너무 빨리 너무 잘 나가자 한국이 너무 부러운 유럽 현지 매체들이 KF-21 보라매에 대해 상세한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유럽은 지금 KF-21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말레이시아와 국방부 장관, 사무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공격기 FA-50M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날 서명식을 열고 FA-50M 도입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는데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FA-50M 수출 계약은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 사업 중 최대 규모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FA-50M은 FA-50을 말레이시아 측 수요에 맞게 개량한 모델로 경전투기인데요. 말레이시아는 경쟁국인 인도네시아를 의식해 80년대 말 영국으로부터 호크 200 단좌 경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것과 같은 것을 자기들도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말레이시아가 새로 선택한 경공격기는 한국이 만든 FA-50M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으로부터 경전투기 FA-50M을 도입하자 러시아와 중국은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은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용하던 러시아의 미그기는 낡아서 창고에 처박아두고 있을 뿐 사실상 사용 불가능이며 다른 기종들도 낡아서 말레이시아는 오는 2040년까지 주력 전투기인 FA-18D와 수호-230MKM을 모두 퇴역시키고 새로운 기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카이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경공격기 FA-50M 수출에 성공하고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동헬기 수리온, 소형 무장헬기 LAH의 수출로 사업을 확장할 태세를 보이자 러시아와 중국은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주요 후보에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 즉 MRCA를 위해 러시아의 수호-257과 한국의 KF-21 보라매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소 라팔, 사브 자스 39E 그리펜 등 유럽 기종과 미국의 보잉 FA-18EF 슈퍼호넷이 주요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종들은 20년 이상 운용된 4.5세대 전투기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보잉이 2023년 FA-18EF 슈퍼호넷 생산을 2025년에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프로그램 방향에 영향을 미쳐 말레이시아는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위해 새로운 대체 공급원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말레이시아는 임시방편으로 현재 운용 중인 8대의 호넷 전투 공격기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 30세대의 쿠웨이트 공군의 F-18CD 호넷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기존 18대의 수-5230MKM 전투기를 가장 최신형인 수-5235와 비슷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구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안은 여러 가지 문제로 삐그덕거리면서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수-5257 역시 주요 후보로 올라왔는데, 하지만 러시아제 전투기 인수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단 수-5257은 시제 양산 단계에 있었는데 러시아의 전쟁 발발로 주요 엔지니어들이 지금 이 전투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전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작업체의 제한된 생산량으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수-5257을 선택하게 되면 과연 러시아가 전쟁 후 언제 양산하며 말레이시아의 정확한 납기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제 전투기를 구입하면 서방국들의 비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국의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미티어 미사일 발사 테스트까지 성공하면서 화려하게 급부상한 것입니다. KF-21을 생산하는 카이는 올해 KF-21 양산 계약을 발표했고, 오는 2026년 말부터 KF-21을 인도할 계획이라 이보다 더 빨리,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전투기를 보내줄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 한국 이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관료들이 KF-21 생산 공장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세계가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러시아의 수-5257에 비견될 정도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시간은 한국의 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막 나온 KF-21에 비해 타이푼, 다소, 라팔, 사브 자스 39의 그리펜은 시간이 갈수록 옛날 전투기라는 이미지가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5세대 전투기인데 KF-21이 앞으로 업그레이드되면 말레이시아의 요구 조건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만일 사우디와 말레이시아가 KF-21의 업그레이드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세 나라 모두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또 하나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바로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하고 현지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법인이 생겼으며 군수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말레이시아와 한국 위협력이 강화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KF-21 사업에 말레이시아를 파트너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이처럼 갑자기 한국이 급부상하고 한국의 KF-21이 유력 후보가 되자 가장 깜놀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미그기를 사용해본 말레이시아가 당연히 수-5257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KF-21이 다크호스로 떠올랐으니 놀랄만도 합니다. 사실상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말이 두 전투기가 격돌한 것이지 러시아의 수-5257이 들러리이며 주인공은 KF-21이 되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양산돼 되기 전에 KF-21이 너무 잘 나가자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프랑스 매체 메타디펜스는 양산이 시작된 KF-21 보람의 블로건에 대해 이들이 유럽 항공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KF-21에 투입된 시간은 9년, 투입된 비용은 한화 10조 3,200억 원에 그쳤다. KF-21의 대당 가격은 한화 1,020억 정도로 라팔이나 타이푼, 자스 39 그리펜이보다 훨씬 저렴하다.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KF-21 보람에는 F-16V나 그리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하지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며, 5세대 전투기에 완전하게 통합된 KF-21EX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이나 그리펜, F-15EX보다 한 발 앞서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있는 기술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시키는 기술을 통해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어냈다. 그것도 신속하게 최적의 설계 비용만을 들이면서 말이다. 게다가 KF-21의 파생형들, 예를 들면 전자전에 특화된 KF-21EA, 스텔스 기능으로 적 방공망을 뚫고 중심을 타격하는 KF-21EX, 마지막으로 공중우세 전투기형 KF-21 블락2 등을 통해 한국은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전투기를 제조해 본 적이 없는 한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카이는 현재 유럽 최고의 항공기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10년도 되지 않아 30%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냈다.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가 일으켰던 혁신을 연상시킬 만큼 KF-21의 개발 과정은 전투기 산업의 혁신이나 다름없는 효율성을 보여준다.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들 사브, BAE, 다소 등은 한국방위사업청과 카이가 KF-21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그 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유럽이 지금 KF-21의 성공을 보면서 토끼처럼 빨리 뛰어가는 한국에 비해 거북이처럼 느린 유럽의 방산 시스템을 얼마나 속터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콧대 높은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와서 보고 배우라는 말까지 했으니 이보다 더 극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